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지점 송영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형주가 외국인들 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또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잖아요. 시장 분위기에 대한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어떤 섹션에 있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소비국가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실질 제대로 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물론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수출 대표적인 국가, 생산 국가들의 한국, 대만, 중국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 매수로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배경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매수세에 대한 패턴이나 어떠한 유입 강도가 올 초라든지 어떤 유입이 이전에도 됐었던 상황과 조금 다르게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신흥시장에서는 좀 차별화되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환율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제 이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다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부분도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도 미국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들이 후속으로 누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가 축소가 되면 얼마나 될지, 네. 사실 연기가 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변수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외국인 매수가 그것을 앞두고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벤트들의 결과로 나온다면 여전히 이러한 변수들의 우려 때문에 조정이 나오거나, 또 이제 추석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가 단계로 올랐던 부분들의 차익 실현이나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우리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온 대형주들은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더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이 오로지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 대한 중심으로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격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로 봐서는 대형주를 사는 게 맞는데, 워낙에 대형주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충돌해 있는 것이 현재 대형주 매수긴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또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기업증이 워낙 바닥이었다가 또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디에 짚을 수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생각보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거의 6% 가까운 강세가 나타난 두산 인프라코어를 당장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노리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외국인 매수의 패턴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긴 추세의 패턴을 놓고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올라온 만큼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이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해보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어의 현재 시점의 앞뒤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나, 그리고 PBR로 따져봤을 때도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바닥 대비해서 가장 밑바닥을 판단했을 때는 이미 40-50%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온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긍정적인 측면이 단기든 중기든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수급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두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올라갈 만한 어떤 배경적인 회사의 내용도 조금만 체크를 더 해본다면, 이제 중국의 내수 쪽에서 이제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들, 굴삭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이제 이전에 굴삭기에 대한 부분들,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충당금,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이 적립이 그거 더불어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더불어서 이 자회사 밥캣이나 공작기계 등이 해외 유럽과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이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됐을 때 소재 산업재의 대표 종목으로 기계업 중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대표적으로 둘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실적, 그리고 주가 차트 여러 가지 시장을 보는 종목을 보는 이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급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가 또 고개를 들고 있고 현 시점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드린 것처럼 앞뒤 분기 실적에는 올해 예상 실적, 뭐 내년 실적을 좀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9월 달이 지난 시점이니까 내년 시점 바라봤을 때 올해는 상당히 전체적인 실적에서는 또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걸 예상하고 있고 전체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PBR 1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늘어났을 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미리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2011년도 3만 원대 가격대를 형성했을 때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로 좀 진행해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가 올랐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계속 어려운 흐름을 겪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앞으로 가까이 당겨본다면 그 추세에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하향 추세가 돌파되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다시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건 조정을 받건 간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올 초에 이제 5,000원대 가격대가 또 상당히 횡보를 하다가 급락이 만들어지고 다시 회복됐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대도 역시 15,000원대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그 가격을 좋은 가격대와 거래량으로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5,000원이나 14,000원대 중반 가격대도 긍정적인 매수 관점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가 다소 이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최근 상승 추세가 이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는 13,500원 그리고 추세가 추가적으로 더 상향했을 때 이전 매물대를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1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관심 갖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목표가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수급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추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역시 건설 기계 장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더니 중국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긴 한데요. 진성 TEC 종목에 대한 설명과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을 두산인프라코어로 소개해드린 만큼 중소형주에서도 좀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다가 진성 TEC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업체는 이제 건설 중장비, 대표적인 굴삭기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 그 이제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하부 이제 주행체, 그러니까 궤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됐을 때 그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롤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에 대한 판매량 증가 역시 이제 전방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건설기 중장비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납품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캐터필러 회사의 거의 40%가 넘는 약간 과점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고요. 4분의 1 정도 비중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약 20% 정도가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 매출 비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좋았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 캐터필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캐터필러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캐터필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진성 TEC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게 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 그리고 건설기계 업황의 회복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가도 두산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터필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본다면 80불 아래로는 크게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 오늘 새벽 마감한 캐터필러 주가도 우상향 흐름들이 오늘 어느 정도 진성 TEC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두산인프라코어 쪽으로 상당히 좋고 이제 이 양 회사에 대한 주가 흐름이 진성 TEC에 대한 매수 강도가
매수가 상당히 좀 이루어질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역시 기술적인 관점이 상당히 최근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6,000원대 가격대, 물론 이전에 4,800원, 5,000원대 가격대에서도 바닥을 두 번 찍으면서 이제 우상향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준 가격대는 6,000원 가격대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와 최근에 이제 매물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전에 작년 말과 올 중반대에 형성되었던 7,000원 가격대가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되기 전까지는 여유 있게 가격대의 이격 조정을 보면서 분할 매수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6,000원 가격대가 기준 가격대로 본다면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됐을 때 비중 조절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어떤 추세에 대한 우상향이 이어졌을 때에는 8,000원 정도의 목표가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 기계 관련 종목 대표적인 두산 인프라코어와 함께 진성 TEC까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지점 송영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